반갑습니다. 비룡중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은 21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주제는 프랑크 왕국입니다. 자, 프랑크 왕국이고 오늘 교과서는 80쪽, 그리고 81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오늘 배울 역사 주제가 프랑크 왕국이잖아요. 지금은 프랑크 왕국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프랑크 왕국이 있던 자리에 유럽의 이 나라가 등장했거든요. 오늘은 유럽의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유럽 역사에 프랑크 왕국이 있었는데 현재 이 프랑크 왕국은 어떤 나라로 변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왜 나라의 프랑스냐? 옛날에 프랑크 왕국이 있던 자리에 건국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프랑스라고 하는데 프랑크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은 프랑크라는 거 얘들이 쓴 이유 그 역사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프랑크라는 게 자유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분방했던 민족이 이곳에 프랑크 왕국을 세웠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던지는 투척용 창을 굉장히 잘 썼다 그래요. 그 투척하는 창을 프랑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걸 던지는 창을 잘 썼다. 그래서 프랑크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랑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오늘 주제인 프랑크 왕국이고요. 현재는 이 프랑크 왕국이 프랑스로 변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유럽, 특히 이 프랑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 잘 해주시면서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게르만족의 이동입니다. 게르만족의 이동. 자, 그러면은 게르만족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민족인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참고로 게르만 들어보셨나요? 이 나라가 스스로 우리는 게르만족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유래도 어원도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유럽의 나라 중 어떤 나라일까요? 게르만과 좀 발음이 비슷해요. 전혀 안 비슷한가? 조금 비슷해요. 바로 어디냐면 절머니입니다. 발음 왜 이래? 절머니. 미안해, 영어를 못해서. 아무튼 독일이죠. 독일을 스스로 자기들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만족들을 원래 어떤 민족이었냐면은 당시에 유럽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쫙 강했을 때였어요. 서로마가 당시 로마 제국이 지중해뿐만 아니라 지중해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까지 그리고 지중해 지역을 다 다스릴 때였죠. 로마가 이때 동서로 로마가 쪼개집니다. 동과 서로 로마가 쪼개졌죠. 이때 저 동유럽 지역에 게르만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게르만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게르만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얘들이 이동하기 시작해요. 왜 이동했냐? 배경. 자, 이들은 그럼 로마 시대 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갑자기 이동을 했을까? 그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자,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4세기 후반 지금은 부로부터 한 1500년 전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게르만족보다 더 동쪽에 살고 있었던 훈족이 있었습니다. 훈족이 이 게르만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참고로 이 훈족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그러니까 동유럽 지역에 지금의 현재 동유럽 지역에 게르만족이 살고 있었고 이때 훈족, 이 게르만족보다 더 오른쪽에 훈족이 있었는데 이 훈족이 콕콕 찌르면서 야 게르만족 저리 가! 이 땅 우리 거야!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다 같이 훈족이 공격하지 않는 저 안전한 로마 지역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으로 게르만족들이 대거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이 훈족이 누구냐? 게르만족들을 내쫓았던 이 훈족은 누구냐면은 요즘 좀 역사 서로 좀 다양한데 한 역사학자가 아니라 일부 역사학자들 솔직히 좀 많은 의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왜 중국에서 만리장성 이북의 한나라 시대 때, 진나라 한나라 때 만리장성 이북에서 유목민족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흉노족이 있었잖아요. 흉노족. 흉악한 놈들. 그래서 맨날 중국 애들 쳐들어왔고 그 흉노족이 이 훈족 아니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한나라 무제 시절에 흉노족을 이제 공격하거든요. 장관한테 이제 길안내를 하고 대거 공격을 해요. 이때 흉노족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유럽 지역까지 왔고 이때 유럽 지역에서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을 내쫓아버렸다.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유럽까지 갔다라는 가설이 있는데요. 한번 더 재밌는 정말 궁금한 친구는 한번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훈족이라는 부족이 게르만족들을 내쫓았고 게르만족들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서쪽으로 저쪽으로 가자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첫 번째, 서로마가 멸망당합니다. 도대체 게르만족들 뭐 했길래 서로마를 멸망시켰나요? 자, 이 게르만 민족들은 좀 약간 당시에 서쪽 서로마로 넘어왔는데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서로마 딱 넘어왔는데 거기서 밭 깔고 막 땅 농사 짓고 해야 되는데 넘어오자마자 뭐 농사 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 때마침 서로마도 당시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진 상태였어요. 쪼개진 상태고 나라도 힘이 약해지는. 그래서 당시 이민족들이나 싸울 때 군인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이 게르만족들이 대거 막 온 거예요. 훈족의 압박을 피해서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에서 당시 게르만족들을 용병으로 사용했습니다. 야, 너네한테 우리가 돈 줄게. 우리의 국경을 니네가 지켜라. 약간 이런 식으로 게르만족들을 용병으로 썼어요. 근데 이게 해선 안 될 선택이었죠. 왜냐? 북방을 다른 민족한테 넘겨주는 순간 그 민족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똑같아요. 서로마가 당시 게르만족이었던 용병 대장 오도 아키르라는 사람한테 이제 네가 국방을 지켜라 라고 이제 얘한테 딱 접근을 줬더니 오도 아키르가 용병 대장을 딱 본 거죠. 뭘 봤냐? 로마가 겁나 약하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얘네 우리한테 국방 지키라 안 해. 야, 우리가 그만큼 로마는 지금 군인이었구나. 우리가 로마 꿀꺽하면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게르만족의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 아키르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럽의 역사의 뿌리였던 로마 제국이 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유럽에 정착했고 서로마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로마는 당시에 서로마 지역, 이 서유럽 지역, 이탈리아 반도와 서유럽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렇죠.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매우 혼란에 빠졌어요. 아, 로마가 망했다. 내 나라가 망했어. 난 어떻게 살지? 나 열심히 농사 짓는 거 세금 어디다 바치지? 또 게르만족들이 우리 나라에 쳐들어오면 어쩌지? 막 멘붕에 빠지기 시작해. 막 멘붕에 빠지고 다들 오도로도 떨면서 게르만족들 쳐들어오면 어쩌지? 말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때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됐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라는 것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종교였냐? 교회였어요. 기독교. 참고로 여러분, 기독교 굉장히 중시하는 게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조직. 이때 교회에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국가 체제의 틀, 그렇게 무너져가는 공동체의 틀을 교회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게르만족들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혼란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을을 지켜냅시다. 우리 마을을 똘똘 뭉쳐서 우리가 지킵시다. 이 교회, 당시에 마을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교회에 신부님이나 주교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신부와 주교들을 중심으로 당시에 서로마 사람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시되었습니다. 즉, 당시에 서로마가 이렇게 멸망하는 과정 속에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나라의 틀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나라의 틀, 백성들이 지켜주던 그런 중심이 됐던 나라의 틀을 교회가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저 로마 지역에 로마 대주교, 당시 로마라는 도시에서 로마의 그 종교를 관장하던 로마 대주교가 스스로 내가 교황 자리에 오르겠노라. 교황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기독교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당시에 서로마가 멸망해가는 과정 속에 정치적인 그러한 국가가 무너졌고, 이렇게 국가가 무너져 가니까 당시에 기독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을 안정화시키고 좀 마을의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사람이 똘똘 뭉치는 걸, 게르만족의 침입이라든지 이민족의 침입, 또는 마을이 무너져가는 걸 공동체, 어쨌든 농사 지을 때 마을 사람들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마을의 공동체들을 교회가 시켜놓고, 이때 그런 교회의 수장으로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교황님이
지금 계시죠. 그래서 기독교, 가톨릭의 수장으로서 교황님이 계시고요. 이때 교회를 중심으로 몰락해가는 서로마를 지켜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당시에 사람들이 지켜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게르만족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게르만 민족들을 로마 사람처럼 만들기도 했고요. 또 당시에 이 교회가 마을의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이후가 이제 중세 시대 유럽이거든요. 정말 중세 유럽은 기독교로서 기독교로 끝납니다.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 하나님, 기독교밖에 없던 시절이 바로 이 시기예요. 그만큼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시되게 되었다라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학습 목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이동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이 무너졌고요. 이때 게르만 민족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게르만 민족이 이제 거대한 민족인 거죠. 그 민족 속에 뭐 프랑크족, 고트족, 뭐 동그토족, 막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개의 부족이 나뉘어진 상태였어요. 게르만 민족이 있고 그 민족 안에 뭐 부족들이 다 있었다. 근데 그 부족 중 가장 강했던 부족, 오늘 배울 프랑크족, 이 프랑크족이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 서로가 멸망을 하자 현재 프랑스 지역에 프랑크족이 프랑크 왕국을 세웠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당시에 게르만 민족들이 엄청나게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게르만 민족들이 다양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양한 나라 중에 유럽에서 가장 잘 버티고 오래 역사를 유지했던 게 프랑크 왕국인데 그 배경으로 이 게르만 민족들이 원래 본거지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 프랑스 지역이 게르만 민족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크게 많이 벗어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게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그 지역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이 게르만 민족 발전부터 프랑크 왕국의 발전, 어떤 왕들이 이 프랑크 왕국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프랑크 왕국의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알렸던 사람이 카롤루스 마르텔입니다. 자, 이 카롤루스 마르텔, 그렇죠? 어떤 일을 했냐? 당시 프랑크 왕국을 세워서 당시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이 당시 프랑크 왕국까지 쳐들어왔었어요. 즉 스페인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슬람 세력이 당시에 이 스페인 위쪽에 한 피레네 산맥이거든요.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서유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카롤루스 마르텔이 당시에 본인이 직접 말을 타고 감을 딱 잡고 창을 딱 들고 자기와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 이슬람 세력을 싸워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슬람 격퇴였습니다. 다시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들을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카롤루스 마르텔이 무찌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 세계에서 다른 이민족, 이슬람 세계로부터 기독교 세계를 지켜냈던 첫 번째 인물이자 프랑크 왕국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시작을 알렸던 사람이 카롤루스 마르텔입니다. 그러자 당시에 소로마의 교회 수장이었던 교황은 매우 큰 감동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를, 우리 기독교 사회를, 기독교를 이슬람 세계로부터 지켜줬군요. 저 당신을 매우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롤루스 마르텔 아들이 피핀이었어요. 이 피핀을 엄청 지지한다. 피핀, 너의 아버지가 나를 지켰던 사람이야. 우리 기독교를 지켰던 사람이야. 나도 너를 지지할게. 네가 왕이 되고 프랑크 왕국이 왕이 돼서 뭘 하든 난 널 지지한다 하면서 이 피핀이 교황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핀도 고맙죠. 나를 이렇게 지켜주다니,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다니 하면서 당시에 피핀이 다른 게르만 민족들로부터 이 교황을 지켜줘요. 다른 게르만 민족들이 교황을 괴롭히지 못하게 막 지켜냅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이 사는 지역을 떼줍니다. 제가 이 영토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영토를 가지고 당신은 안정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세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교황령이에요. 근데 피핀이 다른 게르만 민족들로부터 교황을 지켜주고 이 교황이 사는 곳, 거기를 교황령으로 해서 이 땅을 넘겨줍니다. 지금의 현재 교황령이 어디냐? 바티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는 별명이 붙어있는데요. 로마라는 도시 안에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교황이 직접 다스리는 행정지역이 있습니다. 영토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교황령, 즉
바티칸 시티예요. 그래서 당시 이때 피핀이 교황이 자기를 지지해 주니까 교황령을 기증했다. 교황이 땅을 주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교황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보면 프랑크 왕국의 가장 전성기를 달렸던 사람이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카롤루스 대제, 겁나 큰 황제라는 뜻이에요. 매우 훌륭한 황제. 그만큼 카롤루스 대제 때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달렸는데요. 이때 서로마 시절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합니다. 이제 게르만족들이 이동하니까 당시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이때 멸망했던 서로마 지역을 카롤루스 대제가 빠르게 전쟁해서 영토를 많이 넓혀갔어요. 그러자 교황이 보고 당신 대단하시군요. 당시에 종교의 수장이었던 교황이 카롤루스 대제에게 당신이 옛날 서로마 시절에 영토를 다시 되찾았으니까 당신에게 서로마 황제로서 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로 임명되었습니다. 서로마 황제로 임명되었다. 잘 안 보이나요? 서로마 황제로 여기 아래다 쓸게요. 임명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카롤루스 대제가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고 서로마 시절에 영토를 되찾으니까 당시의 교황이 카롤루스 대제에게 당신에게 서로마 황제의 지위를 내려주겠습니다. 당신이 서로마 황제입니다. 라면서 카롤루스 대제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프랑크 왕국은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카롤루스 대제 이렇게 훌륭한 임금 왕이 있었다. 그래서 점점 발전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들을 거쳐가면서 프랑크 왕국의 영토는 점점 넓어졌고 그 왕과도 사이가 매우 가까워졌죠. 당시 그 왕 입장에서도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자기가 종교적 지배자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 내쫓길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의 침입으로부터 프랑크 왕국이 교황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황과 프랑크 왕국의 왕은 서로 더불어가면서 서로마의 옛날 그런 영광을 회복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거 조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서 잘 기억해 주세요. 성상숭배 금지령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성상숭배 금지령.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우선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배경.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부터. 자, 배경부터 살펴보면은, 당시에 서로마 지역에, 이 서로마가 멸망할 때쯤, 게르만 민족들이 자꾸 쳐들어갈 때잖아요. 게르만 민족들이 이동할 때잖아요. 게르만 민족들. 자, 이 게르만족들이 계속해서 이동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당시 게르만 민족들한테 기독교 사상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당신 게르만 민족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기독교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막 전파를 해요. 근데 이 게르만 민족들이 뭐지? 하나님? 어딨어?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 신이 있어? 데려와봐. 보여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들은 기독교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여야 믿지,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어디 있다는 거야? 공기야? 이러면서 게르만 민족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기독교가 뭔지, 교회는 뭔지, 하나님은 뭔지, 이 성경 뭐야, 이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로마에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이들에게 포교를 위해서, 게르만 민족들, 즉, 이들을 교회 안으로 이제 포용하기 위해서, 안기 위해서, 뭘 만들기 시작했냐? 성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상을 제작했어요. 즉, 여러분 교회 가시면은 교회 위에 뭐가 있죠? 십자가. 그리고 가톨릭 가는 있는 친구들 보면은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지 예수님 상이라든지 이러한 성상, 성스러운 상, 십자가라든지 예수님의 동상이라든지 마리아의 상 같은 이러한 기독교와 관련된 상징물들을 성상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만 민족들이 전혀 기독교 사상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십자가, 자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간직하세요. 자 이게 예수님의 상입니다. 이걸 잘 보세요. 자 그림도 그려서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하면서 성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원래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서는
성상 만드는 게 금지였어요. 왜냐면은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도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알듯이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거든요. 나 외에 신을 믿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우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의 모습을 이제 동상이나 뭔가 상징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동로마 지역에 있었던 황제였거든요. 이때 동로마 황제였던 레오 3세였어요. 동로마 황제가 교황한테 그런 거죠. 야, 교황, 서로만 있던 교황, 서쪽에 있는 기독교의 수장, 잘 들어. 야, 너네들 왜 자꾸 상상 만드는 거야? 아니, 너네들 왜 자꾸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 마리아 모습, 이런 거 왜 만드는 거야? 이거 성경에 따르면은 이거 만들면 안 돼. 그러면서 동로마 황제가 성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성상 만들지 마. 성상 숭배. 즉, 십자가라든지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서 숭배, 예배드리는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야, 성경에 보니까 그거 금지하라고 했는데 너네 하지 마 라고 하여. 그런데 서로마에 있는 교황, 교회에 수장했던 교황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러면은 게르만 민족들한테 기독교가 뭔지를 이해를 못 시켜요. 포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동로마 레오 3세가 이제 우리 로마 지역에서는 성상을 쓰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교황이 이걸 거부해요. 야, 우리 십자가라든지 예수님의 상이라든지 마리아 상 같은 거 안 만들고는 도저히 게르만 민족한테 전도 못한다. 포기를 못한다. 기독교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상 숭배 금지령을 거부한다 라고 해요. 이때 동로마 황제가 기분이 매우 별로였겠죠.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성상 숭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거역해? 좋아. 서로마 그 종교적 지배자인 교황, 너 나랑 갈라서. 이때 결과 매우 중요해요. 이 성상 숭배령의 결과, 서로마에 있던 서쪽 기독교를 주장했던 교황이 이걸 거부하니까 당시의 기독교 세계가 분열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던 종교, 이 기독교가 당시의 서쪽, 교황을 중심으로 했던 서쪽 지역에 가톨릭으로 독립했고요. 가톨릭. 교황을 종교의 수장으로 따르고 있는 가톨릭, 로마 가톨릭으로 분열되었고요. 동쪽에서는 당시의 동로마 황제가 스스로 종교적인 지배자 역할도 합니다. 그 종교가 뭐냐? 그리스 정교예요. 참고로 오늘날에는 정교회라고 하는데 당시에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나는 이제 서쪽에 있는 교황과는 다르다. 나는 내가 스스로 교회, 기독교의 수장이 되노라 하면서 이때 그리스 정교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상 숭배를 할 수 있었고요. 여기는 성상 숭배를 금지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교리가 차이 나서 기독교가 동과 서쪽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열되었다. 현재 그리스 정교는 정교회라고 해서 약간 동유럽 지역, 이 동로마가 있었던 동유럽 지역과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믿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자, 그래서 이 성상숭배 금지령 매우 중요한 역사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쪼개진 그 사건이었는데요. 한번 내용 정리하면 성상숭배 금지령. 당시에 서로마 지역에서 게르만족들이 오니까 이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십자라든지 예수님 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동로마 황제가 당시에 성상숭배 하지 마! 라고 명령을 내리자 교황이 거부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를 관장하고 있던 교황과 로마의 황제가 서로 등을 치고 동서로 분열되었다. 기독교가 분열되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 들었던 프랑크 왕국의 역사와 또 이때 있었던 성상숭배 금지령,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인데요. 오늘 이 성상숭배 금지령에 대한 이야기로 과제를 내려고 해요. 이 성상숭배 금지령 앞에서 얘기했듯이 당시에 서로마 입장, 교황의 입장에서는 게르만 민족들을 기독교를 전파시키기 위해서는 십자라든지 이런 성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당시 동로마 입장에서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성상숭배를 원래 금지했었습니다. 이렇게 상을 뭔가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신이지 뭘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해서 초기 기독교사에서는 그걸 안 만들었거든요. 동로마에서는 성상 만들지 마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동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당시에 서쪽의 종교를 교황이 관장하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기분이 매우 안 좋았을 거고, 서로마 교황 입장에서도 지금 서쪽 지역, 서로마 지역을 지켜주는 게 동로마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왕들이었어요. 어차피 동로마 황제가 나를 어차피 지켜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 말을 왜 듣냐? 나는 내가 스스로 이 지역의 종교적인 지배자로서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가 동과 서, 그래서 서로마 지역의 기독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이 지금 형성되었고요. 동쪽에 있었던 지역, 당시에 동로마의 기독교는 그 동로마의 황제가 이 기독교를 관장하게 되면서 그리스 정교 또는 동방 정교회라고 하면서 지금의 기독교가 분열되었다. 한번 여러분이 이 상황을 선생님이 대본을 만들어서 제시해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대사 써보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제까지 다 해주시고요. 노트 정리까지 다 한 친구들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